오케이. 그럼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어 모델을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그 언어 모델을 이제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세종 만문치를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언어 모델을 이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엔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개념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트라이그램까지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P3를 획득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됐죠. 이제 P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와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면 되고요. P3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3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 이 확률 자체가 조합이 이제 복잡해질수록 이제 점점 이제 굉장히 이제 희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나는 너를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W1은 나, W2는 W1이 나일 때 는인 거고 W1, W2, W3은 W1, W2 더하기 이제 너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제 실제 이제 언어 모델의 이제 확률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W1, W2, W3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확률이 이제 나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P1이 W1 곱하기 P2가 WG1, 2 그리고 이제 P3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거를 이제 공감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확률이 이제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W1, W2, W3이 나는 너라고 하는 걸로만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면 나는 너라고 하는 것이 다음 같은 순서로 등장할 확률은
그 소수점 네 자리까지의 퍼센트를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사실상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너무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이니까 요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고작 3 개의 단어 정도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사실상 0%로 이제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길어지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인 언어 확률은 이제 대부분 이제 0이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손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재 68페이지로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다음에 이제 명작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은 조건부 확률을 이제 정의해서 최대 의도 추정법으로 유도해서 뭐 다음과 같이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명작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빈도가,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명작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0에 가까워지거나 이제 0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경험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그 ng으로 이제 근사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W1, W2, W3, W4, W5, W6, W7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걸 원래는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빵점이 나오겠죠. 거의 빵점이 나와서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W7번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그냥 최고의 W6번까지의 확률을 이제 구해서, 즉 이 언어 모델을 2g 정도로 이제 근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나는 너를 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비해서 이거를 이제 2g으로 이제 근사를 하면, 나는 다음에 이제 너 하는데 는 너로 근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W2와 W3이 는 너로 이제 근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W1하고 이제 W2, W3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두 개짜리로 이제 근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2g 이제 근사인 거죠. 원래는 이제 이 너라고 하는 단어가 는과 이제 나가 모두 다 이제 앞에 오는 것을 가정하는데, 2g 근사는 바로 직전까지만을 고려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W1하고 이제 W2, W3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이제 P1하고 W1하고 W2가 나는이고, W2와 W3이 이제 는너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설령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통계적인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챗GPT한테 한번 시켜볼까요? 나는 너를 이라고 점점점 한번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챗GPT도 그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나는 너를 점점점 이렇게 이제 챗GPT를 이제 시켜볼게요. 그러면 요 정도로 이제 시키면 챗GPT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너를로 시작하는 문장은 다양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죠.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나는 너를 사랑해, 존경해, 걱정해. 나는 너를 도울 거야, 기다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예시를 이제 들어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존의 그냥 일반 통계적인 방식으로는 저렇게 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느 정도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 효력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이제 단어들에 대한 이제 유형으로 바꿔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품사 언어 모델로 바꿔서 좀 이제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각의 단어들 자체는 아주 이제 그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데 품사들 자체는 이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확률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품사 목록을 이제 획득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랑 이제 동일한데요. 다만 이제 그 어절에서 이제 품사 목록에서 형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형태소와 이제 품사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죠? 품사만 여기서 이제 획득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이 이제 잘 성공할지를 이제 처음에 한 10개 정도만 획득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MP, VV, EC, VV 이런 식으로 획득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리미터를 이제 해제하고 품사 목록을 이렇게 이제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언어 모델의 이제 효력을 확인할 때는 너무 이제 잘게 나눠진 것들은 지금처럼 이제 0으로 되어버려서 이 효과를 이제 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유형으로 좀 나누는 이 품사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했고요. 그럼 이제 그 품사에 대해서 품사 도수를 한번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밸류 카운트를 이제 수행하고 품사도수 이제 처음 이제 10개를 다음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NNG가 이제 제일 많이 되고 VV 그다음에 EC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제 도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NNG, VV, EC가 이제 무엇인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정보를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품사 언어 모델의 이제 코드를 이제 하나 삽입하고 펜다스 이제 read 이제 CSV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그 제가 이제 정리해서 제공하는 이제 파일을 좀 읽어 오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 주피터 랩에 보시면 이제 세종에서
태그셋이라고 하는 CSV 파일이 있어요. 역시나 이것도 그 경로를 직접 작성하시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카피 패스 요거를 이제 사용하시기를 이제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카피 패스 이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세종 태그 셋 그래서 이제 태그 표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인덱스 칼럼은 이제 태그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가지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런 이제 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그 아까 이제 보니까는 NNG라고 하는 것이 일반 명사 그죠? 그 NN으로 시작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명사형인 것 같아요. 명사. 그래서 이제 고유명사, 의존명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것이 이제 NNG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이게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말에서는 뭔가 이제 그 명사형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이제 명사죠. 뭐 엄마, 아빠, 뭐 말 배울 때도 명사를 먼저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뭐 맘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형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동사 같은 걸 이제 배우죠. 앞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품사 도수를 이제 그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은 게 명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EC인데 EC가 이제 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죠. 세종 태그표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EC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어말 어미. 이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뭐뭐 타고 뭐뭐 가서 뭐뭐 하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이제 갖는 게 이제 어마어미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게 이제 보다 보니까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한국말은 조사가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제 종종 따라오는 편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명사나 동사가 명사가 많으면 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높은 비율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제 어딨나 살펴보니까는 여기 있네요. 그죠? 보시면 조사가 주격 조사, 복격 조사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상세하게 쪼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 통계가 각계각화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상세하게 이제 쪼개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니까 여기서 앞에 세 개, 앞에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앞에 두 개의 단어가 이제 그 기호가 공통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앞에 두 개가 이제 공통적이죠. 그래서 이 두 개까지가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분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사를 처음에 두 개까지만 획득하는 걸로 이제 통계를 이제 다시 집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품사 목록을 이게 집계하셔도 이제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수집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품사 도수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도수를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그 NN이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명사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2등이 조사형이에요. 조사형이 명사에 비해서 한 이제 절반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한 2대 1 정도 이제 비율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말에서는 조사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아까 이제 통계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요 품사 도수 말고 이제 품사 비율로 이제 바꿔볼게요. 품사 이제 비율로 바꾸려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true를 해서 품사 비율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요 소수점 한 세 자리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용이 이제 한 18% 정도 이제 된다. 그리고 조사는 8%, 한 9% 정도 이제 돼서 정말 딱 한 2대 1 정도의 비율, 즉 명사 두 개당 조사 한 개의 이제 그런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가 한 이제 8% 정도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 합치면은 얘네들이 대강 한 10%, 10%, 20%고 하면 대략 한 40% 정도가 명사와 조사와 이제 동사의 조합이에요. 그죠?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죠. 그죠? 근데 이걸 왜 했냐라고 하면은 그 얘네들은 이제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소의 어떤 유형이잖아요. 명사.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소들은 너무 잘게 쪼개지는 반면 이 명사, 동사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유형이라서 어느 정도는 그 이 통계적인 언어 모델을 이제 활용하는데 언어 모델을 이제 효과를 활용하는데 이런 형태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리더에서 워즈에서 이제 태그드 true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타고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뭐 NP라든지 VV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소에 대해서 이게 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형태소가 동사일 수도 있고 조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주가 집에 가는데 이런 식인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동사인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맥락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맥락을 본다는 것은 이 품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의 이제 통계적 언어 모델의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소에 대해서 품사를 예측하는 그런 사례를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특정한 형태소별 이제 품사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상 형태소, 관심 형태소가 가라고 이제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가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소에 대한 품사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절과 이제 형태 분석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여기서 대상 형태소가 이제 다음과 같을 때 대상 형태소 품사 목록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대상 형태소 이제 품사 목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대상 형태소의 이제 품사 비율을 한번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 품사 자체는 이제 그 두 개까지만 이제 획득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분석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 형태소가 지금 이제 가라고 하는 형태소였어요. 근데 이 가라고 하는 형태소의 품사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가라고 하는 형태소에 대해서 이제 품사의 이제 비율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는 조사가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한 20% 정도예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조사로 사용되고 종종 가다 이런 이제 동사로 활용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앞뒤 맥락 없이 그냥 가라고 하는 형태소의 품사를 예측해 보라고 하면은 조사로 찍는 게 확률이 높겠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같은 통계적인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한 문장에 대해서 품사를 예측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이제 가정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통계적인 언어 모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효력이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미더에서 센츠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에서 보시면 이제 리더에서 이제 워즈에서 이제 센츠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가를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트로 이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타고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지하철 기차 아침에 몇 시에 타고 가는데 이런 식인데 이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을 이제 논의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W1, W2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W1은 이제 첫 번째 단어를 이제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문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음표 로 끝났는데 요 아침에가 W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논의에 따르면은 W1은 앞에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W1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이 이전 문장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고려해서 이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문장들이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각 문장별로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요 리더에서 이제
tagged true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그 형태소와 그 이제 품사 자체를 이제 동시에 이제 제공하고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실제로 이제 다음 것이 어떤 품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요 이제 그 어절을 좀 제거를 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돼요. 어절 자체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절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방식으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어절하고 이제 형태 분석 여기서 이제 일단 그 문장들이 이제 센치로 이제 들어오는데 형 문장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어절을 제외한 이제 문장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형태 분석 문장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절과 형태 분석이 이제 문장이 이제 있는데 이 형태 분석 문장 자체를 이제 문장으로 이제 문장 목록이라고 할게요. 어절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다른 부분만을 이제 남기면서도 이제 문장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장 단위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문장 단위로 이제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수행이 되시고 나서는 이제 그 결과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이 문장 단위로 이렇게 이제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할 것은 형태소에 대한 품사 예측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통계적인 언어 기반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역시나 이제 편의적인 API를 이제 활용하겠습니다. NLTK에서
유니그램 태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1g 모형입니다. 이런 1g 모형이 다음과 같은 입력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g 모형이 현재 우리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1g 모형에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센치를 이제 제공을 이제 해보고 그러면 이제 프린트해서 센치에 이제 다음과 같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이제 1g 모형이 예측하는가 그런 점으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자, 훈련은 이제 하고요. 이게 그 반복적으로 이제 되면 안 되니까 이 센치는 그 아까 이제 형태 분리만 이제 수행이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정답은 이제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프린트문을 이제 합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네요. 하고 이제 정답 태그드 센치의 이제 첫 번째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첫 번째는 입력인 거고요. 두 번째는 모형의 그 예측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정답인 겁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이제 그 채점을 해볼까요? 보시면 1g 태거라고 하는 것은 유니그램 태거라고 하는 건데 요거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그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납득하기 위해서 위에서 1 엔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보셨는데 유니그램은 P1입니다. 즉 이제 1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태소만을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형태소를 이제 고려할 때 이 태그드 센치를 이제 넘겨가지고 각각을 이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고 하는 형태소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이제 조사와 그리고 동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조사가 이제 80%고 동사가 이제 20%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분석이 있었죠. 그러면 이 유니그램 태거는 각 형태소별로 다음과 같이 이제 품사의 비율을 각각 계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그램 태거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면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이제 수행하는데 그 통계적인 것을 구할 때는 1g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은 못하고 가 물음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태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품사를 예측하는 이제 모형을 이제 태거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이제 보겠습니다. 뭐를 IC로 예측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품사를 예측하는 것을 이제 태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정답은 NP예요. 땡 틀렸어요. 그 이제 왜 틀렸을까요? 이게 그 유니그램 태거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 것의 그 형태소가 이제 대상 형태소가 이제 모일 때 IC라고 하는 것의 비율이 이제 가장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쪽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위쪽에서 아까 대상 형태소의 이제 그 품사를 이제 분석하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함수로 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상 형태소 품사 비율 산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대상 형태소와 형태 분석 목록을 이렇게 이제 넘기는 걸로 한번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대상 형태소 품사 비율을 산출하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우리는 대상 형태소 품사 비율 산출에 나랑 이제 형태 분석 목록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형태 분석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리더스에서 그냥 이제 다음 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제 넘기면 이제 되겠죠. 나가니 간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로 만드는 이유는 이제 아까 가에 대해서 이제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유니그램 태거의 결과를 납득하기 위해서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니그램 태거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 형태소가 이제 그 입력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형태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분석을 수행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조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형태소를 한번 이제 분석을 이제 수행해 볼게요. 이 정도로만 하면은 이제 유니그램 태거의 동작을 납득하시는 데는 이제 충분할 것 같으니까 뭐 정도의 이제 결과만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제 이 형태 분석 목록을 이제 획득을 이제 하면 이게 실제로는 그 데이터의 용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이제 바로 메모리에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읽기가 수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그냥 메모리에다 다 올리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것이 IC가 58%고 MP가 42%예요. 그러니까는 IC의 비율이 제일 높았죠. 따라서 이런 거를 수행해 놓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유니그램 태거고 이 유니그램 태거가 이제 전달한 이런 이제 그 문장들이 다음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각 형태소별로 최고로 이제 빈번했던 그런 이제 형태소를 품사를 이제 결정을 이제 해놓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그램 태거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은 IC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IC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틀렸죠. 여기 MP가 이제 두 번째인데 얘 유니그램 태거 입장에서는 MP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건 틀렸고 타는 동사가 제일 빈번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답. 고는 어미 EC로 이제 정답 맞췄는데 가는 어떤가요? 가는 제일 빈번했던 게 우리 분석에서도 조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VV였어요. 그래서 땡 틀렸죠. 아는 EC로 했는데 얘는 종결음이 EF였고 틀렸고 SF 얘는 이제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6개 중에서 3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니그램 태거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품사 예측을 이제 수행해 보니까는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맞췄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제 50점이죠. 근데 전체 이 문장들에 대해서 얼마나 맞출지 이제 궁금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 1g 모형의 요 태그드 센트를 이제 그 전달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정확도를 한번 이제 산출을 해볼게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그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50점밖에 맞지 못했는데 전체 그 100, 전체 문장들을 지금 전달해서 살펴보니까는 전체 문장에 대해서는 86%나 되는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빈번했던 펀사로만 맞춰도 80점 중후반대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나쁘지 않죠. 이게 이제 통계적인 언어 모델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유의미하다고 어,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확도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개의 이제 문장에 대해서 정확도인가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 이제 수도 같이 한번 이제 그 살펴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랭에서 이제 태그드 센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문장 수까지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확도가 이제 높다고 해도 그 절대 개수 자체가 너무 작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는 20만 개가 넘는 문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1g 모형이 다음과 같이 이제 정확도를 이제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통계적인 모형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유의미하다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 모형이 되려면 이전의 맥락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전의 맥락을 고려한 건 아니니까는 아직 언어 모형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언어 모형이 된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밥 먹고 해야 되겠죠?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의 드린 대로 점심시간은 이제 12시 반까지입니다. 네, 선생님.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태그드 센츠가 구성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인지는 제가 짐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익스텐드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펜드가 아니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펜드가 아닌 익스텐드로 좀 바꿔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잘 보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